새벽 3시 김정수는 잠에서 깼다. 옆자리에서 아내 미영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38년을 함께 산 부부의 밤은 언제나 이렇게 평온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미영의 휴대폰이었다. 정수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는 그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생각이 많이 났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준호. 정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38년 동안 미영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끝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기분은 언제 이후였을까? 아, 그렇다. 첫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미영이 잠꼬대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정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 정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그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보았다. 미영이 외출이 잦아졌고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됐고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게 됐다.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나 외모에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놈. 어떻게 이런 걸 몰랐지? 다음날 아침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자신을 내조해준 여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미영이 물었다. 여보, 왜 그렇게 쳐다봐? 얼굴에 뭐 묻었나?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오늘 어디 나가? 응, 동네 사람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등산. 정수는 속으로 비웃었다. 미영이 등산을 좋아한다고? 결혼 후 단 한 번도 등산을 가자고 한 적이 없던 여자가? 정수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다. 밥맛이 없었다. 그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다. 미영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 빨리 준비해야겠다. 미영이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정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예쁜 옷을 골라 입는 아내.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거울을 한 번 더 보는 모습까지. 미영이 나간 후 집 안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은퇴 후 5년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다. 정수는 혼잣말을 했다. 준호가 누구야? 그때 미영의 가방에서 떨어진 영수증을 발견했다. 카페 영수증이었다. 아메리카노 2잔. 미영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당뇨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끊었는데 그럼 누구랑 마신 거지? 정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미영이었다. 산에서 신호가 안 좋아. 연락 안 되면 걱정하지 마.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신호가 안 좋다고? 그럼 어떻게 문자는 보낸 거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만나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녁 9시 미영이 돌아왔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정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미영이 말했다. 여보, 나왔어. 등산 정말 좋더라. 공기도 맑고. 정수는 TV를 끄며 물었다. 그래? 어디 산에 갔는데? 미영은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다. 북한산이야. 북한산?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은 걸리는데 몇 시에 출발했어? 미영은 당황하며 말했다. 일찍 출발했지. 거짓말이었다. 정수는 알 수 있었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둔하지는 않았다. 미영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정수가 미영아 하고 부르자 미영은 화장실로 향하며 말했다. 나 좀 씻을게. 땀나서 끈적해. 미영이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정수는 아내의 가방을 뒤졌다. 손이 떨렸다. 이런 짓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가방 속에서 영화표 2장을 발견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상영 시간은 오후 3시. 등산을 갔다면서 영화를 본 거였다. 정수는 영화표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진짜로 아팠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2번째였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자신을 믿었던 후배가 자신을 밀어내고 승진했을 때였다. 하지만 그때의 배신감과는 차원이 달랐다. 정수는 속삭였다.
준호, 너는 누구냐? 미영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를 수건으로 말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을 모습이 지금은 낯설기만 했다. 미영이 말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수는 영화표를 내밀며 물었다. 이게 뭐야?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내의 당황한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입술을 깨무는 모습까지.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수가 물었다. 등산 갔다면서 영화를 봤어? 누구랑? 미영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말했지만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가 누구야? 준호가 누구냐고. 미영이 얼어붙었다. 준호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정수도 미영도 둘 다 알았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정수가 물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미영은 사랑하는 감정은 아니야. 정말로. 라고 말했지만 정수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우정이야? 동정이야? 미영이 설명했다. 그냥 외로웠어. 네가 은퇴하고 나서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나도 답답하고. 정수는 허탈했다. 외로웠다고? 자신은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는데 미영은 답답해했다는 거였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였다. 정수가 물었다. 얼마나 오래됐어?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3달 정도. 정수는 3달이나? 3달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놨구나? 라고 말했다. 미영이 애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그러니까?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정수가 펄떡 일어났다. 화가 났다. 억울했다. 배신당했다. 38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 없는 자신이 한심해 보였다. 회사에서도 밀려났는데 집에서도 밀려나는 건가? 정수가 물었다. 준호가 뭐가 좋은데? 나보다 뭐가 나은데? 미영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정수는 계속 물었다. 젊어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나처럼 늙고 찌질하지 않아서? 미영은 울면서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뭐야? 대체 뭐가 부족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정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일상이 지겨워서였다. 매일 똑같은 하루, 똑같은 대화, 똑같은 저녁 시간. 준호는 달랐다. 새로웠다. 설렘이 있었다. 정수가 물었다. 대답 못하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미영은 여보,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지만 정수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다시 시작? 어떻게? 나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정수는 집을 나섰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해서 아내와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 전부가 무너져 내렸다. 정수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뭐였지? 그냥 ATM기였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언제 이렇게 별을 본 적이 있었을까? 아, 신혼여행 때였다. 제주도에서 미영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었다. 그때 미영이 말했다. 여보, 우리 100년해로 하자. 100년해로. 이제는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휴대폰에 미영의 문자가 왔다. 여보, 어디야? 들어와. 우리 얘기해보자. 정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지?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집에 돌아오니 미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정수를 보자 미영이 일어섰다. 여보 하고 부르자 정수는 차갑게 말했다. 내일 아이들한테 연락해. 우리 상황 말하고. 미영이 애원했다. 여보, 정말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끝났어, 미영아. 우리는 끝났어. 미영이 주저앉았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가져갈 것이 이렇게 적다니.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지갑? 그게 전부였다. 문 앞에서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영아, 행복해. 미영이 울면서 여보, 제발
하고 말했지만 정수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은 나는 행복했어. 고마웠어 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다. 정수는 38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며칠 후 정수는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은퇴한 남성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울증? 그런 고상한 병명까지 붙여주는구나.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65세에 시작하는 혼자만의 인생. 정수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휴대폰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칠 전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충격을 받았었다. 딸이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정수는 괜찮다. 아빠는 강해라고 대답했다. 딸이 엄마랑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라고 물었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 이미 끝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정수는 거울을 봤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또렷해 보였다. 배신당한 슬픔은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였다.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정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김정수 이제 시작이야. 65살의 새로운 시작. 그렇게 정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38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늦은 발견이었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낫다. 비록 외롭더라도 사랑은 때로 늦게 사라지고 진실은 때로 늦게 발견된다. 하지만 그 늦은 발견이라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거짓된 행복보다는 쓰라린 진실이 때로는 더 큰 용기를 주니까. 김정수의 새로운 하루가 오늘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